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매수자가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와 투자자는 매도하고 빠져나온 자리를 30대 영끌 갭 투자가 채웠는데 그마저도 씨가 말라서 아파트가 사상 초유의 거래 실종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이 아파트 신고가를 찍는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대단지 매물이 몇 달째 급매로 팔리지 않아 애를 먹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불안한 사람은 집값이 팔리지 않는 유주택자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귀엽고 매수자 씨 말랐다. 이거 잊지 마세요. 1천만 매물 폭탄 진짜 조심해야 돼요. 1천만 가구입니다. 자, 이 부채가 있고요. 부채가 쌓아올린 집 결국은 뻥 하고 이제 터질 일만 남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느냐?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 1년 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매수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도중에 변수도 있고 또 비과세까지 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장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습니다. 볼까요? 자, 집값 급락 2021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혼돈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래 급감 안 팔려요. 진짜로. 지금 지표상으로는 신고가라고 하는데 역대급 지금 거래 실종에 빠지면서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대급 거래량, 그것도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1억 미만, 뭐 2억, 3억, 소형 이런 것들이에요. 역대급으로 안 팔리고 있어요. 신고가 후에 또 가격이 급락, 이게 웃겨요. 자, 신고가를 찍었으면 좀 유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막 널뛰기 하면서 가격이 신고가 찍고 떨어지고 신고가 찍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금리 인상, 이제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곧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이 스트레이트로 열린다. 이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에요. 세종시 급락한 거 아시죠? 지금 6주, 7주 차 급락입니다. 이 세종은 중원이에요, 중원. 도시는 작지만 세종 때문에 광역시, 지방이 폭등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세종이 추락하게 되면요. 대전, 천안, 공주, 계룡 그 일대는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난리가 나겠죠. 아무튼 지방 매수자들의 실종, 특히 지방이 더 심해요. 호가만 높지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야. 계약 포기, 웃기는 일이 있어요. 그전에는 파는 사람이 포기했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포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뭐 금리 인상한다, 뭐 한다. 또 집값이 올랐다가 또 갑자기 금매가 또 거래되고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싸게,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약을 포기하는 매수자가 증가, 저가 집중,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싼 것들, 실거주. 부동산 매수 전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자, 지금 건사년도 그렇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도 여름에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6번째 지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올라가는 게 어떤 거래가 동반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리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판단하면서 매수해라, 하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자, 매수 직전에 이 세 가지를 꼭 판단하세요. 먼저 2년 비과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냉철하게 말하면 지금 매수하면 잔금 기준이니까 2년 3개월 동안 뛰어줘야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것도 거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만약에 1, 2년 내에 팔면 거의 7, 80% 세금이에요. 남는 거 없어요. 자, 비과세까지 올라갈까? 솔직히 2년 동안 뛸까요? 2년 3개월 동안 X로 봅니다. 결국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 가격 밑으로 한없이 추락. 왜? 지금 8년째 뛰었기 때문에 거품이 심한 거니까. 여기서 잡게 되면 조금 뛰고 팍 폭락.
이래서 지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에서 5년간 하락장 만약 펼쳐진다. 좋아, 내년부터 떨어지든 언제 떨어지든 하락장이 펼쳐지면 하락폭이 얼마나 클 것이고 황금성 팔릴 것이냐, 과연 하락은 적고 잘 팔리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웬만한 아파트들은 지금 다 따블 뛰었어요. 따블 뛴 상황에서 무슨 하락이 조금 하락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폭락입니다. 폭락. 기본 30에서 70%까지 잘 팔리겠습니까? 강남도 안 팔리는데, 아니 그냥 웬만한 수도권 지방이 팔리겠어요? 그냥 개미 새끼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죠? 말만 10억짜리가 8억으로 2억밖에 안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마이너스 4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자, 세 번째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10년 후에, 그렇다면 좋아, 떨어지면 안 팔면 되지. 10년 동안 기다렸을 때 또 상승장이 올 거 아니에요. 전망이 어떻냐? 과거에는 우상향해서 집값이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올라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신고가 찍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것도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경기도는 한 겨우 신고가 회복, 지방은 신고가는커녕 반등 조금 하고 끝. 왜? 앞으로는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미래가 펼쳐져요. 공급 폭탄,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면에서 비과세도 힘들 것 같고 2에서 5년 하락장 때 안 팔리고 더 많이 빠지고 황금성도 없고 10년 후에 오히려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도 회복을 못한다? 기다리는 게 답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실거주 목적으로 잡아야죠. 이제 하락장, 폭락할 아파트, 지금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0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내다보고 단기 내다보고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 피해야 할 거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가지. 하락장에 폭락할 아파트는 아이러니하게 입지도 좋고 호재가 많은 것들이에요. 즉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폭등한 아파트일수록 대폭락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절대 잡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강남, 서울의 비싼 아파트, 강남, 서울의 싼 곳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강남, 서울. 이제 소형 10평대도 거품이 심해요. 10평대가 6억, 7억 하는데 그런 2억밖에 1억밖에 안 했던 것들이 6, 7억 하는데 그걸 왜 잡아요?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서울 전체 조심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재건축 기대주, 재개발, 고가 아파트, 피가 얼마가 붙었든 이런 것들 사면 망조들립니다. 강남권, 목동, 여의도, 노원, 뉴타운. 뉴타운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 거품이 최고치라고. 속도가 빠르니까 거품이 많이 낀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얘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거품이 많이 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 1, 2기 신도시, 고가 아파트, GTX. 지금 GTX 못 가서 안 달랐어요.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주라든가, GTX, 그 다음에 수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까지 안 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더블 뛰었고요. 오히려 거품 심하기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얘들 하락장 오면요, 그 옆에 있는 4억짜리는 떨어져봤자 1억이나 1억 5천 떨어지지만 6억으로 뛴 것들은요, 볼 것도 없이 3억으로 떨어져요. 4억이나. 이해가세요? 많이 빠진다고요. 자, 과천, 광명, 분당, 위례 등 신도시하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신도시 또는 1기 신도시. 자, A, B, C, D 노선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피하시라고요. 광역시 지방 고가 아파트 사실상 4번이 제일 위험해요. 얘들은 그나마 회복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얘는 회복도 못 할 수 있어요. 부산, 대구, 세종, 대전, 광주, 천안, 울산, 창원 등등등등 인구가 급감하고 가격만 막 10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지방 조심하세요. 부동산 매매 잘못 판단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간 세월을 잘 복기해 보세요. 자, 부동산 잘못 판단? 아파트 흐름과 과거 시세는 아예 보지도 않고, 시세 반드시 봐야 돼요. 과거 시세도. 현재 상황하고 등락폭만을 보는 거야. 최근 몇 달 동안. 얼마 올랐는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못 보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별로도 봐야 하고, 유형,
어떤 이게 아파트냐 빌라냐 유형별로 봐야 하고, 연차 새 거냐 헌 거냐, 평형 20평대 대비 40평대 가격이 어떻냐, 이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아파트는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하는 거야.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던가. 자, 세 번째, 부동산 특성상 크게 오르고 떨어집니다. 3에서 6년간 사이클이 보통 형성이 돼요. 길게는 10년이죠. 이제 상승 하락 합쳐서 10년. 사이클은 100%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부동산은 상승 하락이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폭등 아니면 폭락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이제 서울은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죠? 그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죠? 서울. 강남은 이제 다들 몰리니까 안 떨어질 것 같죠? 그게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완전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그냥 쏟아냅니다. 쏟아내.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보유한 주택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라든가 갈아타기라든가 추가 매수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언제라도 갈아탈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 대신에 분양을 받을 생각, 흐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 하나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자, 상승장 불안감으로 폭등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하락장 무관심으로 더 떨어진다고 무시. 상승장에 지금 불안하니까 폭등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예요. 과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는 거야. 좋아할 게 어디 있어요? 2년 동안 비과세까지 실거주로 띄워줘야 좋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는 떨어지니까 무관심이야 그냥. 그래 놓고 조금 올라가면 내가 봤을 때보다 더 올라갔네? 이제 시작인데 그것도. 발바닥에서 이제 발목 왔는데 올랐다고 안 사. 이제 발바닥에서 무릎 왔는데 올랐다고 안 사. 발바닥에서 허리 왔는데 잡아도 돼요, 허리는. 근데 올랐다고 안 사. 이러니 쫄딱 망하고 평생 무주택으로 사는 거야. 이게 부동산 잘못 판단 5가지예요. 자, 이제 하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근거자료, 이거 같이 확실한 근거자료 여러 번 내가 반복해 줬잖아요. 자, 91년부터 여기 지금 파란색이 지금 떨어진 거야. 까만색이 올라간 거고. 이 농구 확실한 근거자료가 어디 있어요? 91년부터 93년까지. 그리고 이게 상승장이야. 또 하락장 97년부터 99년까지. 이게 또 상승장이야, 이만큼이. 자,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5년. 이게 또 상승장이야. 보면은 상승장이 약간 많긴 하지만, 기간이 길긴 하지만 거의 맞먹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2010년부터 14년까지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데 2015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2021년까지 올랐어요, 지금. 지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제일 많이 떴잖아요, 이 앞에서 보면. 하지만 이게 계속 10년, 20년 안 뜬다고요. 결국은 내 생각엔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추락한다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폭락해요. 제일 많이 뛰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실제 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자,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여기 수도권이에요.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다 썼잖아요. 마이너스 2.97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지방도 하락 보여줄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세요. 폭락했네. 이게 0이야, 0. 네모박스 보세요. 이게 0이야, 0. 밑으로 푹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 예외라는 건 없어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이잖아요. 자, 부채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세요. 부채 디플레이션. 자, 가계 실질 부채가 증가. 그러면서 소비 부진. 지금요, 왜 집값은 뛰었는데도 소비가 부진한 거 아시죠?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금융 부실, 투자가 위축. 지금 막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설 경기 침체, 고용 악화. 아직은 뭐 침체가 아니죠. 계속 집값 뛰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 불황에 빠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3가지 아주 위험한 상황. 홍남기, 서울 집값 고평가 또다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또 경고하고 있죠.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금리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제 금리 인상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금융 불안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경고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발 부탁이니까 여권 여러분들 경고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당신들이 지금 정권을 지금 잡았잖아. 뭐 경고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뭐 경고를 왜 해? 집값이 뛰게 되면 그 뛴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야. 자,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과 가계부채 비율 1위.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9.4%로 1등이잖아. 스웨덴, 캐나다, 독일, 일본, 심지어는 인구 적은 데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1위야 1위. 그런데도 지금 이거 조작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조작해갖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집값 안 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GDP 대비 우리나라 98.6으로 1등이네. 신흥국 전 세계 선진국 해봤자 40%, 50, 60%, 70%인데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100.6이죠. 100이 넘어갔어요. GDP 대비. 그 다음에 사전청약도 잠재우지 못한 30대 영끌. 30대 영끌이 지금도 30대 영끌이 줄어들긴 했지만 1등이에요. 계속. 보세요. 30대 37. 5월달 매매 비율이 제일 높아요. 압도적이야. 30대가 돈이 무슨 많겠어요. 경험이 무슨 많겠어요. 40대에 비해서 한참 처지죠. 근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이 상투장에 과거에 그 피눈물 흘렸던 하우스 푸어들의 그 쓰라림을 몰라서 그래요. 40대, 50대, 60대 오히려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잠잠하잖아요. 연령별 서울 아파트 작년보다 지금 5월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이 30대거든요. 30대 압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매수 비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여기 서울 아파트 매수 30대가 1등입니다. 20대가 40대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지금 3.70, 3.65, 3%대. 가계대출 2.91까지 올라왔고 주택담보대출도 2.73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금리 인상 전식으로 좀 확 뛰겠죠. 가계 신용잔액도 지금 계속 상승세라는 거. 그래서 총 1765조. 지금 보세요. 계속 대출 엄격하게 한다 해놓고 계속 대출해 준 거 보세요. 이거는 한국은행 이주열 당장 파산시키,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집값은 계속 뛰고, 금리 인상도 안 하고 있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니, 집값이 지금은 보통 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막아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제2의 정부 이중대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차주 30대들 보면 이게 지금 주황색이 30대예요. 압도적이죠. 17, 18, 19, 20년. 자, 신규 새롭게 빚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도 이렇게 확 늘어났죠. 2021년 1분기 때. 여기 보시면 신규 차주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 정부 발표 집값 7% 올랐는데 공시지가 86%. 한 17% 집값은 17% 뛰었다고 하면 공시지가도 17%만 올려야지. 왜 86%나 올렸어요? 지들이 이렇게 사기 쳐놓고 이렇게 공시지가는 띄워요. 여기 오른쪽 보실래요? 자, 오죽하면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심이 아니라 조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지들이 17% 뛰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거 보면 알아요. 노무현 정부 때 22.5, 28.9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지금 이걸로 뛴 걸로 나왔어요. 18, 19 지금 4.6, 6.2, 2.7 지금 이렇게 뛰었습니까?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이나 6억 해야 돼요. 근데 지금 5억, 6억이 아니라 11억으로 뛰었잖아요. 이렇게 뛴 것을 왜 이렇게 조작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경실련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공시가격은 확 올렸어 이렇게. 아니 본인들은 17% 뛰었다고 해놓고 조작을 해놓고 공시가격은 세금 받아먹으려고 확 띄우고 그래놓고 우리 집값 별로 올린 거 없다 이렇게 희화하는 거죠. 이 조작에 앞장선 국토교통부 이 직원들은 나중에 조사받아야 할 거예요.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건사년 하반기 부동산 5.5% 상승 전망. 정부는 취임 이전에 집값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 난리죠. 경실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원상복귀 시켜라.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에요. 원상복귀. 원상복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두 답을 뛰었잖아요.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집값이나 잡을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건사년, 이 건사년 참 가관입니다. 올해 집값 지난해보다 더 오를 것. 자,
재밌는 게 상반기 때 2.0, 하반기 때 3.3.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도 3.9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뛴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건사년. 그냥 앞으로 1년 반이 더 뛴다라고 건사년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솔직히 현 정권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면 뛰어요. 뜁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급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값 잡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야당, 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나오잖아요. 전세도 뛰고 매매도 뛰고. 자, 기업구 매수자 씨말 났다. 1천만 매물 폭탄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막 핏대를 높이 세웠는데 그거야 여러분들 무주택자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치만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이제 사실상 마지막은 맞아요. 지금 자꾸 떨어지네요 이런 댓글들 많은데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올라가기만 하네요 이런 댓글들 많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뛸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뛴다고 해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하락장이 오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뭐 지들이 돈이 있는데 집값 떨어뜨리겠냐고. 그러면 예전에 자, 이명박 대통령 때랑 아까 하락장 내가 4번 했잖아요. 그때는 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냥 생각만 풀어내면 안 돼. 가장 정답, 진리가 뭐냐? 과거 패턴에 또는 통계체에 육박한 사고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2021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5에서 10년간 물릴 수 있으므로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과 다주택 매물이 최대 1천만 가구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하락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